불교식의 간소한 차례상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빗살로 썬 떡국떡이 사찰에서 유래됐다는 사실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에 나섰지만 정작 귀성객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고 김복동 할머니의 연결식이 시민장으로 엄수됐습니다. 94개의 만장이 뒤따랐고 수많은 시민들이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노란 나비를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복지관들이 설을 앞두고 의지할 곳이 없는 홀몸 어르신들에게 감동의 설 선물을 전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참선, 명상 열풍 속에서 전주 서고사에 세계평화 명상센터가 건립돼 참선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 사건을 다룬 영화 말모이가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당시 조선어학회의 대표적 불자 지식인 범산 김범린 선생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전국의 주요 사찰들이 합동 차례를 지내고 이웃과 떡국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 맞이에 앞장섭니다. 불교식의 간소한 차례상 차림이 주목받고 있고 빗살로 썬 떡국떡이 사찰에서 유래된 사실도 조명받고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기해년의 설을 불교계는 나눔으로 맞이합니다. 설날 조계사와 봉은사, 도선사, 진관사 등 주요 사찰에서는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합동 차례를 봉행합니다. 또 조계사가 지역 소외계층 1000가구에게 떡국떡을 기증하는 등 시민들과 떡국을 나누는 행사도 이어집니다. 각 군부대 법당에서는 고향에 가지 못하는 군 장병들을 위해 목동 국제선센터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합동 차례를 봉행합니다. 지난 동지의 팥죽, 이번 설에 떡국을 무료로 나눠주는 등 불교계에 잇따른 자비 나눔에 사찰을 찾은 외국인들은 즐거운 반응을 보입니다. I've been practicing for almost 18 years already. Zen. So you do sit every day in the cushions, and then we have readings on the Buddha and the Dharma. 고기와 생선, 술 대신에 나물과 차를 올리는 불교식 차례상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의 등불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빈자 1등에 따라 불교에서는 제사 음식의 가짓수보다 정성을 귀하게 여깁니다. 특히 차례상에 술을 올린 것이 임진왜란 이후 비싸고 귀한 차를 구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란 점에서 차를 올리는 것은 차례의 본래 뜻을 되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영종조 시대를 가면서 임금님이 비싸고 귀한 차 대신에 뜨거운 물, 즉 숭늉을 올려도 좋다. 그래서 숭늉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좀 맛도 있어야 되니까 술을 올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즐겨 먹는 빗살로 썬 떡국떡도 불교에서 유래됐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길상의 의미인 흰색의 떡국떡을 조선시대 양반가에서는 수직으로 썰어 동전 모양으로 먹었지만 불교에서는 사땜을 물리치는 벽사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양반집에는 그런 풍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선으로 이렇게 써는 지금의 일반화된 떡국은 불교적인 것도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반듯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성리학적 개념에서는 몸이나 정신 자세가 흐트러져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불교는 미적인 걸로 보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빗살이라고 하는 모든 나쁜 것들을 쫓아낸다는 의미로 보는. 차례와 떡국 등 명절 문화에는 우리 역사, 전통과 함께한 불교 사상이 녹아 있습니다. 사찰도 설을 맞아 이웃과 떡국을 나누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설을 앞두고 정치권은 고향으로 향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한반도 평화와 정권 심판론 등을 강조하며 다가갔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그저 무관심하고 냉담했습니다. 최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격적인 설 연휴를 앞둔 용산역 대합실. 주말을 낀 긴 연휴로 귀성객들이 분산돼
많이 혼잡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기차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얼굴에서 설렘이 가득합니다. 여야 정치권은 저마다의 화두를 들고 국회 밖으로 나와 귀성객들의 의견을 들으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2월 달에 북미회담이 잘 되면은 3, 4월에 가서 남북 정상회담이 또 잘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역을 찾은 자유한국당은 당 지도부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유력 당권 주자들까지 모두 합세했습니다. 현 정부의 실정으로 밑바닥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제는 좀 아마 나라에 대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동안의 문재인 정권의 실정,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지금 각종 의혹,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 열심히 국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다당제만이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이라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거듭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우리 국회가 제대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치 개혁에 나섰고 그 첫걸음이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손은 외면하고 뒤에서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자기들만의 싸움에만 몰두하다 명절만 되면 또 표를 구걸하러 나오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지긋지긋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자리에 가면 다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고 좀 한심한 생각이 들었어요. 예, 사회가 이렇게 좋게 잘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갔는데 우리들이 생각하기엔 그렇게 미치지가 못한 것 같아서 좀 속이 상하고 좀 그래요. 고향으로 향하는 시민들의 마음은 바쁘고 설레기만 합니다. 우리 정치권이 이런 시민들의 마음을 더 넉넉하고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자신의 위안부 피해 사실을 국내외에 알리며 일본에 만행을 고발했던 평화인권운동가 고 김복동 할머니가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진 못했지만 신심 깊은 불자로서 자신보다 남의 아픔을 더 챙겼던 정의로운 삶은 남겨진 이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배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랏빛 한복에 활짝 웃는 고 김복동 할머니의 영정이 운구차와 함께 서울 광장을 떠납니다. 별세한 나이를 뜻하는 94개의 만장이 뒤따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수많은 노란 나비의 물결이 고인의 마지막 발길을 추모했습니다. 시민장인 연결식은 올해로 27년째 매주 수요 집회가 열리고 있는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치러졌습니다. 영화의 추위에도 많은 시민들은 생전에 준엄했지만 인정이 넘쳤던 김 할머니의 추모 영상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일본 대사랑 데려가.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동상을 씌울 테니. 네, 오랫동안 정말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리고 마지막까지 좋은 소식 듣지 못하시고 힘들게 가신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팠고요. 시민단체 대표들은 김 할머니의 뜻을 이어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에 함께 나서자고 호소했습니다. 일본 대사는 들어라! 라고 했던 그 김복동 할머니의 목소리를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나비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본 정부는 들어라! 별세한 김 할머니는 평화인권운동가이자 신심 깊은 불자였습니다. 김 할머니는 위안부로 끌려간 8년 동안 자신의 어머니가 양산 통도사에서 매일 했던 기도 탓에 살게 됐다며 부처님 덕분에 살아남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그 때문인지 평생을 자신의 안위보다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데 헌신하는 진정한 보살의 삶을 살았습니다. 굴곡진 시대에 태어나 큰 아픔을 겪었지만 끝까지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던 고 김복동 할머니의 정신은
후대의 가슴에 오롯이 남았습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민족의 명절이 찾아왔지만 홀로 지내거나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설은 오히려 외로움이 더한 때입니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복지관들이 설을 앞두고 이 어르신들을 위해 자비 나눔을 펼쳤습니다. 김민영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들에게 반가운 선물이 전해졌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어르신 560여 명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떡과 만두, 곰탕, 과일로 가득 찬 설 음식 세트를 전했습니다. 관장 정관 스님은 집집마다 할머니들을 찾아 손을 꼭 잡으며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사회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따뜻한 이웃이 있고 또 따뜻한 또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힘내서 올 한 해는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설맞이 선물 나눔은 우리은행, 하이트진로, 그리고 많은 개인의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진행됐습니다. 정관 스님과 직원들은 종로구 신형 경로당을 비롯한 관내 경로당도 찾아 선물과 함께 명절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참 선물이 다 좋은데요. 그래도 노인네들이 많고 우리는 식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쌀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예. 역시 불교계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중림종합사회복지관도 뒤집이 생명보험과 손을 잡고 어르신 100명에게 떡국을 대접했습니다. 떡국도 참 맛있게 너무 잘 끓여줘서 감사하게 잘 먹고 올해도 하는 일들 다 번창하고 그저 이 새해도 돌아오는 새해도 모두 건강들하고. 복지관 본관 6층 행복나눔식당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뒤집이 생명보험 직원들은 후원금으로 떡국 재료비를 마련하고 직접 봉사도 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지가 지금 10년 차인데요. 주말 부부고요. 평소에 부모님 잘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오늘 부모님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모셨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후련하고요. 그리고 또 향후에 이런 모임에 자주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서울 금천구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제15회 자비떡국 나눔 행사를 열어 150명 어르신들에게 떡국 상차림을 대접하고 설맞이 선물 세트를 전했습니다.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도 지역 내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400세대에 떡국거리와 과일, 생필품 등을 담은 선물 박스를 전했습니다. 또 경기도 성남 황송노인종합복지관은 판소리 초청 공연과 어린이 공연, 윷놀이 대회를 열어 설을 앞둔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불교계 복지관들의 자비 나눔이 설 연휴가 오히려 힘들고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BBS 뉴스 김민영입니다. 제주 백년사 회주 우경스님이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의 회주로 추대됐습니다. 관음사는 제주 카로텔에서 우경스님 회주 추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불교와 관사의 대작불사를 위하여서 직분에 잠시 나아갈까 합니다. 여기에 와주신 모든 불자님 모두 회주가 돼 주십시오. 소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은 만백 종호 조실 큰 스님을 잘 모시고 회주 우경 큰 스님과 함께 관음사 성역화와 23교구 위상 확립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태종의 부산 지역 최대 도량 삼광사의 신도 회장으로 김익은 사만건설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삼광사는 어제 경내 직관전에서 4부대 중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도 회장 취임식을 봉행했습니다. 기도와 수행을 기본으로 무심양면 노력을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부산 불교 발전과 불국토 건설을 위해서 정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승 국회의원에 이어 12대 신도 회장으로 취임한 김익은 회장은 지난달 12일 천태종 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종정 도용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김희금 신도회장은 부산상공회의소 도시경쟁력 강화위원회 위원장, 부산컨트리클럽 건설분과위원장, 2030 부산세계 박람회 유치 추진위원 등을 맡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명상 열풍이 일면서 최근 국내에서도 참선의 대중화, 세계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17교구 본사 금산사는 전주 서구사에서 세계 평화 명상센터 건립 기공식을 열어 참선 문화 확산에 기반을 다졌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천년고찰 전주 서구사가 새하얀 눈꽃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전주 혁신도시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이곳에 불자들의 수행 공간이자 세계인들을 위한 힐링 안식처가 들어섭니다.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김제 금산사가 전주 세계명상센터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2019년 금일 현재 세계평화명상센터 기공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평화명상센터 증명으로 우리 태공 월주 대종사님을 모셨습니다. 전주 세계명상센터는 불교계를 비롯해 전라북도와 전주시, 정치권의 힘이 합쳐진 의미 있는 성과로 받아들여집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명상센터 건립을 계기로 침체된 전북불교가 재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세계 명상센터가 아주 불교계 큰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어지는데 우리 도지사님도 또 우리 시장님도 협조하시고 또 국회에서도 이렇게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세계 명상센터 건립은 연면적 3,358제곱미터 규모로 총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돼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명상생활체험관과 교육복합관,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추게 돼 참나를 찾는 이들에게 치유와 행복여행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선은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소중한 길이라며 이를 위해 명상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명상센터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명상하고 여기서 이제 문화 행사도 하고 학술대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런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불교인들만을 어떤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과 도민을 위해서 이 명상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계 명상센터 건립은 전북 불교계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침체된 전북 불교의 재도약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불사의 원만 회양을 발언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기획보도 불자열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순서입니다. 오늘은 42번째 순서로 시사평론가로 활약하고 있는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을 정영석 기자가 만났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는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경희대 겸임교수, 한국중소기업협업진흥협회 고문, 밝은세상 봉사단장, 여러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2012년부터 시사평론가로 탄탄한 입지를 다져오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행정고시 준비 과정에 닥친 시련을 견디는 데 불교가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일어나서 45일을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4시에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럼 뭐 따라 했어요.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하니까 45일 마치고 나니까 되게 뭐가 뿌듯하더라고요, 느낌에. 허 이사장은 이른바 삼김 시대의 또 다른 주역이었던 허주 김윤환 의원의 비서로 정치권에 입문했습니다. 이어 국회 부의장 정무보좌관, 17대 대통령 후보 정무팀장 등을 거치며 정치적 안목과 역량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BBS 불교방송 시사 프로그램 뉴스와 사람들의 진행자로 활동했고 종편 채널 등의 단골 시사평론가로 활약했습니다. 날카롭고 깊이 있는 비판과 실무 경험이 녹아있는 대안제시가 그의 트레이드 마크지만 늘상 있는 생방송이 매번 부담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른바 카메라 울렁증이 생길 때마다 그는 부처님을 찾는 습관을 갖게 됐습니다. 카메라에 불이 들어오면 가슴이 두근두근해갖고 말이 안 나올 때가 많았어요. 그때 제가 뭐 관세음보살, 이렇게 외치니까 갑자기 그게 뭐랄까 좀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없어지더라고요. 허성우 이사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고향인 구미시 발전을 위해 시장 후보로 나섰지만 여론조사가 부당하게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중도 사퇴를 결행합니다. 이때 허 이사장은 작은 암자에서 마음을 달래며 물러설 줄 아는 용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후 집필 활동에 전념하면서 19대 대선 주자들이 전국 맛집을 찾아 보여준 일상 속 모습과 뒷이야기를 담은 허성우의 맛과 정치를 출간했습니다. 18개 음식점을 선택해서 그 집집마다의 특색에 따르는 정치를 다 또 녹여놨습니다. 외교 안보, 정치 외교 안보, 사회까지 해서 쭉 녹여놓고 또 그 집 사장님의 어떤 그 맛집의 철학 뭐 이런 것들도 생생하게 전달해 왔고. 허 이사장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 계층, 세대 간 갈등을 지적하며 정치권이 불교의 중도와 포용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포용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포용 못합니다. 국민통합이라는 게 참 어렵고도 참 어렵지만은 대통령이 반드시 또 결단을 내려야 할 부분이죠. 허 이사장은 진정한 선진국이란 법치 국가의 완성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발전의 모델을 만들고 전략을 연구하는 일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 사건을 다룬 영화 말모이가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당시 조선어학회의 대표적 불자 지식인이었던 범산 김범린 선생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선불교 청년의 활동 등을 통해 수많은 항일의 자취를 남긴 김범린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구자준 아나운서가 돌아봤습니다. 이게 말과 글이란 게 민족의 정신을 담는 그릇인데 그렇게 사라지는 우리 조선말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말 사전을 완성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를 다룬 우리 영화 말모이. 300만 관객의 선택을 받으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화의 배경인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체포된 33인의 불교 철학자 범산 김범린 선생이 있었습니다. 14살에 은혜사로 출가한 김범린 선생은 지금의 동국대인 불교 중앙학림을 다니면서 만해 한용운 스님을 만납니다. 만해 스님의 영향을 받아 3.1운동 범어사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이후 상하이로 망명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합니다. 1927년 벨기에에서 열린 세계 피압방 민족 반제국주의 대회에 조선 대표로 참석해 일제 침탈의 부당함을 역설합니다. 이게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다. 동아시아의 전통적 고유 문화의 그 기본 틀을 깨는 악영향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가를 호소하는 그런 역할을. 당시 동아일보는 파리대학 출신 김범린 씨의 양력이란 제목으로 그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김범린은 이후 1932년 조선어학회에 가입해 조선어 사전 편찬 운동을 펼칩니다. 외국 유학과 불교 공부가 김범린 선생에게 언어의 중요성을 심어준 밑거름이 됐습니다. 조선어학회 그 구성 멤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외솔 최현배 쌤은 일본 유학을 하셨고 정태진 쌤은 미국 유학을 하셨으며 범산 김범린 쌤은 프랑스 유학을 하신 외국 유학생들이 조선어학회에 많이 가담을 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살펴보니까 이분들이 외국서 유학을 하시면서 조선에 대한 애착과 그런 조국에 대한 애정이 훨씬 더 강했다고 생각이 돼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구속된 김범린 선생은 1945년 추록합니다. 8.15 해방 직후 일본인 승려가 거주한 사찰을 종단이 인수하도록 미 군정을 설득하는 외교력도 발휘했습니다. 이후 정치에 입문해 문교부 장관, 초대 한국원자령 원장, 동국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불교 지성인으로서 역할을 잃지 않고 살았던 것 같고요.
그 독립운동과 불교 혁신운동으로 이어졌고 해방 이후에도 그 불교를 혁신운동화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그 정치적 활동, 정치적 배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남다르게 자각한 인물로 보입니다. 범선생은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으로 생애를 지내셨고 치열한 삶을 사셨고 해방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건국에 초석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교계 독립운동가로 정치가이자 학자로 대한민국을 지켰던 범산 김범린 선생의 생애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오래된 명작 영화처럼 다시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BBS 뉴스 구자준입니다. 5일간의 설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고속도로, 철도 등에서 민족의 대이동이 펼쳐지고 있고 가정에서는 가족과 친지 간의 오순도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 고향에 머물기 위해서 귀경 전쟁이란 고달픈 여정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혈육의 정이 그만큼 소중하고 전통을 존중하는 의식이 굳건하기 때문일 겁니다. 명절 때마다 전국의 도로가 뒤엉키고 주차장으로 변하는 일은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 사상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확인할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민족 공동체의 일원이란 생각을 하면 고향 가는 길에 만나는 교통정체가 조금은 수월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고향에서 가족과 친지, 부모를 마주하며 짓는 웃음들이 올 설에는 한결 커졌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월 2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